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연휴가 지나고도 비트코인 가격은 44K와 43K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가격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스와이스가 2024년도에 비트코인은 이것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2023년도 크리스마스에는 다행히도 작년에 가격을 모두 회복을 해서 43K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16K까지 빠졌었고 장이 끝났다, 시장이 죽었다, 10K까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팽배했던 크리스마스였는데 1년 만에 큰 폭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때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이 오더북상에 44K와 45K 라인에 아주 강한 매도벽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갑자기 던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계속 빼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 청산맵을 봤을 때도 44K와 45K 언저리에 아주 강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물 청산맵상으로 진하게 형성이 된 곳은 다 찍고 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대가 애매하게 44K와 크게 봤을 때는 42K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분석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다음에 10주 동안의 하락 지표들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단기 고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까지 2%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과 같고 그러니까 포모보다는 굉장히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탑 부분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꺼질지를 계속 관망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렇게 애매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포모보다는 점점 더 하락을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늘 그렇지만 모두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오면 좋은 건데 안 오면 이렇게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이 코인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애매한 시간대라는 말을 오늘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술 지표뿐만이 아니라 MVRVG 지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원래 어드레스와 함께 탑2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유심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MVRVG 지표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요 라인 현재 구간인데 요 라인이 애매한 구간은 맞아요. 가장 높은 지점 요렇게 봤을 때 단기 고점이냐라고 봤을 때는 MVRVG 지표상으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우리는 로컬 탑이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채굴업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 레이트, 해시레이트인데요. 그만큼 많은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채굴업자들이 더 열심히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다라는 의미와 같은데 올타임 하이를 아주 급하게 찍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채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 펀더멘탈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너무나 빠르게 잘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42K 근처 아주 강한 저항대 지지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라인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가야 되는 곳은 47K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37K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온체인 데이터 기술 지표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표들을 본인들의 해석에 맞게끔 보시는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열릴 구간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37K까지는 크게 열어두셔도 되고요. 또 위로는 47K, 48K까지 열어두셔도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까지는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0K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물론 올 수도 있죠. 하지만 37K 구간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온다고 하면은 올 수 있는 구간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로 봤을 때도 48K까지 한 번에 쭉쭉 가는 것 또한 상정해 두고 저는 매수 매도에 임하고 있고요. 현물을 모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현물을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 아까 크리스마스 때 찍혔던 비트코인 가격과 마찬가지로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장으로 회복하는 회복기였다라는 거를 데이터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구간이죠.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회복되는 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 하락이 있으면서 조정이 조금 오다가 그 뒤에 이 회복 구간보다 더 큰 수익을 주는 점점 더 불장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온체인 데이터상이나 기술 지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하되 우리가 가야 되는 건 여기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상승 반전장으로 변한 이 시장의 분위기 2023년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023년도는 완전히 하락장에서 조금씩 점점 더 상승장으로 반전을 해가고 있고 그 부분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돌아서고 있는 걸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식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시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뷰가 점점 더 무게추가 상승에 더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제가 멤버십 게시글에다가도 한번 남겨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롱을 바라보고 있고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청개구리처럼 그렇다면 나는 하락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2023년도에 다 박살이 났습니다. 2023년도 초부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세션이 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하락만 보다가 손가락만 빨다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지켜만 봤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들 너무나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하신 거고 다만 여기서 내가 추세를 다른 사람과 달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반전을 했다가 자리를 안 주고 위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경계해야 되는 정말 애매한 자리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한 게 하락을 기다리는데 애매한 것도 있고요. 또 하락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상승을 튀어가지고 그걸 먹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매수 매도 그다음에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2024년도 2025년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쏠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말 우리 곁에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보시게 되면 크립토 에셋 플로우를 봤을 때 잠깐 이렇게 빠졌던 돈이 살짝 빠졌었죠. 근데 뒤에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의 돈이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거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첫 번째 함께 승인을 받으려면 12월 29일까지 현금 청산에 대해서 제출물을 업데이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EC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ETF가 같은 형태의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먼저 승인이 되면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받고 돈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서 비트코인 ETF, 특히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승인을 할 때 동시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빨리 현금 청산으로 다 바꿔가지고 제출을 해라 이런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말 우리 곁에 근처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중에 아서에이스가 글을 썼는데 종종 써요. 근데 너무나 좋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 아서에이스는 2023년도 초에 2023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불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장이 반전이 되면서 매우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거시적인 움직임의 변화에 의해서 아서에이스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4년도에 마찬가지로 크립토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다른 어떤 자산군들보다 현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돈이 풀릴 때 좋은 퍼포먼스를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2024년도에 왜 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냐? 이게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도 놀랐는데 전 세계에서 미국은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도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2024년도가 전 세계에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합니다. 선거가 몰려있는 해. 근데 보니까 진짜 많아요. 되게 많은 나라들이 다 선거가 몰려있는 그런 해여가지고 2024년도에는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해다. 그래서 아스웨이스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게 많은 나라들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리세션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만일 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돈을 유입을 할 거고, 그러면 가장 좋았던 퍼포먼스를 보인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절하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대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미국 대선뿐만이 아니라 신흥국들,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이 총선, 대선 다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자산 시장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에 경기 침체 올 거다라고 울부짖으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낸 사람들 손가락 막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히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못 먹은 거는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많이 그러시겠죠. 기회를 놓쳤지만 다음 기회를 위해 유연한 사고로 준비를 잘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리커버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2023년도 내내 하락이 올 거다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에서 이제 뭐 헤지펀드들이겠죠. 각종 빅테크, 그다음에 올라가 있는 주식들의 숏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들이 2023년도에 로스가 난 게 테슬라만 해도 15조 정도 로스가 났고요. 엔비디아도 14조 정도, 뭐 애플도 거의 10조.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가 2023년도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돈 벌지도 못하고 돈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미국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애매한 시간이다라는 이야기, 키워드를 오늘 전달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을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락에만 매몰이 되다 보면은 상승을 했을 때 먹지 못하거나 오히려 로스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렸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2023년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자산군들 중에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24년도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코인 쪽에 우리가 왜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레퍼런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스닥과 굉장히 특이하게도 2023년도에 이 상관관계가 많이 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은 코인 시장이 이 주식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장이 반등이 됐을 때 주식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반등을 했고 더 좋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거고, 이거는 2024년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코인 시장이 있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솔라나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불을 넘어가지고 거의 120불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더 대비 솔라나가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솔라나뿐만이 아니라 돈이 몰리고 있는 BRC 쪽, 이런 것들 비트코인 생태계는 불장이 됐을 때 꼭 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알트 중에서도 돈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생태계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BRC는 약간 중국계 자금이 BRC에 꽂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미국계 자금이 꽂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2024년도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미국 돈이 꽂히든 중국 돈이 꽂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걸 잘 이용해가지고 어디에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잘 찾아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자주 더 많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준비를 잘 해야 우리가 이만큼, 이 상승하는 이만큼 2025년도 요 기간이라고 하는데 2024년도 요 부분이 요만큼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준비를 잘 해야 된다. BRC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 생태계가 올라가고 있고 솔라나가 올라가고 있고 또 몇몇 코인들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섹터를 잘 찾아가지고 선택적인 불장에서 우리가 정말 업사이드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인프라스트럭처, 게이밍, AI, 비트코인 생태계, RW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LSD, LSTFI 이런 쪽도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섹터별로 좋은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게, 홍콩에서는 뭐
DA뱅크라고 인터넷 은행인가 봐요. 여기가 웹3랑 연결이 돼서 웹2, 일반 돈들이 웹3, 크립토 자산을 살 수 있게 은행들이 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단계별로 중국 그리고 홍콩에서는 짜자자자자작 이렇게 돈이 몰리게끔 잘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미실현 손익이 났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때렸었는데 세금 때리는 걸 점점 없애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크립토 친화적으로 정책들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크립토 쪽으로 돈을 넣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돈을 벌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와 기관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불리시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콜옵션이 풋옵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롱에 베팅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움직임은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